선생님이 일단 이렇게 이미지를 모아봤는데 누구 건지는 몰라. 일단 이름은 그냥 공개하지 않고 채점하기로 할게요. 이것만 봐도 참 성격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보면 ABCD로 일단은 이름을 정했거든. 보면 A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집에 조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좀 밝게 하고선 공부하세요. 시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는. 왜 이렇게 너만 왜 이렇게 파란색이냐, 누군지는 몰라도. 보면은 연구 분야 진화생물학이랑 경제학 잘했네. 그 다음에 연구 대상, 그쵸, 연구 대상 유기체죠. 그 다음에 그쵸, 사업가 맞고, 그 다음에 목적이란, 오 잘했는데, 생존 번식 맞고, 그쵸. 이 사람의 목적이라고 하면 효율이랑 적응? 일단은 이거는 틀린 걸로. 그 다음에 성공 요건이라고 하면은, 그쵸, 유기체가 적응을 해야 되는 거야. 보니까 이거랑 이게 바뀌었네. 그러니까 성공 요건이라는 게, 그쵸, 얘 적응 맞거든. 그러니까 얘도 성공 요건, 이 사업가가 성공을 하려면은, 그쵸, 적응을 하셔야 돼요. 적응. 그 다음에 적응을 해서 성공을 하면은, 그쵸, 경제적 성공을 이루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위아래만 바꿔주면 되겠다. 그쵸, 공통된 과정은 경쟁이라는 거고. 잘했네. 그다음에 B 친구를 보면은 뭔가 뒤죽박죽 돼 있네요. 그쵸, 뭐 유기체 사업 괜찮을 것 같고, 생존 번식, 추진력은 경쟁의 뒤에 있는 게 추진력이고, 그쵸, 효율 적응,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역시나 경제적 성공을 얘기하는 거다. 연구 분야가 생존 경쟁, 그쵸, 뭐 생물학 분야가 생존 경쟁, 뭐 이런 거 조금 떨떠름하네요. 좀 더 열심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쵸, 자연 선택이랑 경제라는 분야라고 직접 나왔으니까 유기체, 사업, 생존과, 오 잘했는데. 경쟁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쵸, 이거는 잘했네. 자연 선택과 사업은 경쟁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공을 하려면은, 그쵸, 유기체는 적응을 해야 되고, 역시나 인간 같은 경우에도 적응과 효율성이 필요한 거. 그 다음에 D번 친구는 연구 분야 맞고, 연구 대상 맞고, 목적, 그쵸, 생존에서 번식하는, 그쵸. 이거를 헷갈리는 건 그러니까 목적이 경제적 성공인 거잖아. 사업가들이 돈을 버는 목적이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또 일로 올라가야 되고, 그쵸. 경쟁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 다들 잘 했네요. 그래서 지문을 보면서 같이 답을 맞춰보면, 일단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은 여기 나오잖아. 그래서 자연 선택에 대한 이론을 공부한다고, 이론을 전개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그래서 찰스 다윈 같은 경우에는, 그쵸, 보면은 진화생물학을 분야를 연구했다는 게 어디 나오냐면 맨 마지막에서 한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부터 현대 이론의 창시자들이라고 나오잖아. 근데 어디에서의 창시자냐면 진화생물학, 그쵸, 진화생물학과, 그 다음에 이코노믹스, 경제학, 애덤 스미스 같은 경우에, 그쵸, 경제학의 창시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연구 분야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보면은 연구 대상 같은 경우에는, 그쵸, 유기체를 연구하죠. 진화생물학에서 유기체를 연구하는데, 유기체를 연구한다는 건 어디나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그는, 그쵸, 묘사한 거잖아, 진화 과정을. 그쵸, 유기체 유기체가 하는 적응의 과정을 묘사를 한 거니까는 역시나 연구 대상은 유기체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애덤 스미스는 실질적으로 연구 대상이 사업자라기보다는 그 경제의 그러한 경제 작용들을 연구하는 거겠죠. 그쵸? 경제의 그런 작용들을 연구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그쵸, 사업자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단 사업자라고 치고, 그 다음에 유기체가 성공을 한다는 건 뭐야? 보면은 봐봐. 그는 묘사했잖아, 진화 과정을. 그쵸? 근데 어떠한 진화 과정이냐면, 유기체 적응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경쟁에 의해서 약이 되거든. 경쟁에 의해서 그러니까 경쟁을 통해서 적응을 하게 되는데, 근데 왜 경쟁을 하게 되냐면, 그쵸,
뭐를 통해서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경쟁을 하고 그 다음에 적응을 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쵸. 유기체의 목적, 즉 유기체가 성공했다고 하는 것. 유기체라고 하는 거는 뭐 동식물, 인간 포함 전부 다. 예전에 그 생물학에서의 성공이라고 하면은 생존해서 자손을 번식하는 게 바로 성공이고, 성공을 하려면 뭘 해야 됐어? 그쵸? 적응을 해야 된다. 그 공통된 과정으로는 경쟁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보면은 사업자도, 그쵸? striving for, 노력하잖아. 뭐를 위해서? 그쵸? 경제적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 뭐 예전에야 생존하고 번식하는 게 성공이었지만 요즘은 돈 많은 게 성공이죠. 그쵸? 그래서 얘네들이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성공 요건으로는 경제적 효율성과 적응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보면은 그 사회과학자인 그 애덤 스미스가 말한 거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업의 세계에서, 그쵸? 경쟁이라는 게 추진력이라고. 경쟁. 그러니까 이 경쟁이 즉 추진력이죠. 근데 뭐를 하게 하는 추진력이냐면 그 경제적인 효율성과 적응의 뒤에 있는. 그쵸? 그러니까 성공을 하려면 경제적으로 효율성 있고 잘 적응을 해야지 역시나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지문만 보고 완벽하게 사실 표를 채우는 게 힘든 거를 알아. 선생님은 경영학과이기 때문에 이 애덤 스미스에 대해서는 배웠기 때문에 이 찰스 다윈은 워낙 영어 지문에서 많이 나와서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었던 거고, 여러분 전부 다 여러 번 읽어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지문을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읽어보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5년여고 12번부터 진도 나가보도록 합시다.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워크북 좀 자료 좀 만들어서 일요일쯤에는 배포하는 걸로 할게요. 12번부터 보면은 우리의 그 센스, 느낌이라는 것은 근데 어떠한 느낌이냐면, 일단 답 넣어서 하자. 우리가 얼마나 deprived 하면은 궁핍한 혹은 불우한, 즉 우리가 얼마나 궁핍한지에 대한 느낌이라는 것은 상대적이랍니다. 이것은 관찰이거든. 근데 어떠한 관찰이냐면 both A and B, obvious 하면은 그쵸, 명백하고, 그리고 deeply, 매우 profound, 심오한 관찰이래요. 그리고 그것은 설명을 한답니다. 뭐를 설명하냐면 모든 종류의 otherwise 이렇게 동그란 가로로 묶으면 그렇지 않으면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종류의 그렇지 않으면 퍼즐링 하면은 당혹스럽게 하는, 당혹스럽게 하는 관찰을 설명을 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지문을 일단 끝까지 봐야 되거든. 위에서 두 번째 줄에 upon exploration 하면은 탐구해보면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탐구해보면. 되냐? 그러면은 why, 그 다음에 이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거든. 얘가 주절이잖아. 그 다음에 for example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얘 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주절의 주어가 think나 believe나 suppose 같은 경우에는 의문사가 이렇게 앞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얘는 일단 원래 위치는 여기에 있어야 되는 애인데 이 주절에 이 동사가 think, believe, suppose이기 때문에 위치가 앞으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의문사로 어느로 해석하면 된다. 어느. 그래서 너가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서 너가 생각하기에 어느 것이 더 높은 자살률을 갖고 있는 것처럼 너는 생각하니? 어느 것이. 그러니까 지금 어느라고 지칭한 것 자체가 선택지를 줄 때 위치를 쓰거든. 국가죠. 근데 어떠한 국가냐면은 시민들이 그들 스스로를 매우 행복하다고 declare 하면은 선언하다라는 뜻이 선언하다. 선언한 국가죠. 그쵸? 예를 들면 어떤 곳이야? 스위스나 덴마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그 다음에 캐나다, 그 다음에 혹은 국가죠. 근데 어떤 국가냐면은, 그쵸? 그리스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과 같은 국가죠. 근데 이게 또 어떤 국가냐면, 그쵸? 그 시민들이 그들 스스로를, 그쵸? describe A as B, A를 B로 뭐 묘사하다. 그들 스스로를 매우 행복하지. 보면은 지금 부정 강조 표현이거든. not at 어디 나레럴이라고 전혀. 그들 스스로를 전혀 행복하다고, 그쵸?
행복하지 않다고 묘사한 그러한 국가. 보면은 지금 비교하는 대상이 선택지가 두 개인 거 알겠죠? 이 countries or countries 이 두 개가 지금 비교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를 행복하다고 선언한, 그쵸? 그러한 시민들이냐 혹은 행복하지 않다고 선언한 시민들이냐, 어느 쪽이 자살률이 더 높을 것 같냐고 물어보고 있죠. 어느 쪽이 더 자살률이 높을 것 같냐. 그쵸? 보통 생각하기에는 행복하지 않은 국가의 사람들이 자살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일단은 지금 이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 치면 이 관계대명사 후주, 이 후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후주 두 개. 후주는 얘 관계대명사에서 예외되는 친구잖아.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오는, 그쵸?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경우에는 뒤에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 그러니까 후주를 얘 지금 후나 훔 같은 걸로 후나 훔으로 바꾸면 틀린다. 후나 혹은 훔으로 바꾸면 틀려요. 그 다음에 보면은 such as나 여기서 like나 둘 다 얘 들어줄 때 나오는 애잖아. 뭔 말인지 되죠? 이 OR의 사이로 구조만 조금 다른 거 알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후주 나온 다음에 얘 들어주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like로 얘 들어주고 그 다음에 후주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구조 조심하고. 이 지문도 내신에서 빈출이거든? 그러니까 꼭 답은 뭐야? so called 하면 소위 말하는 행복한 국가들이랍니다. 왜 행복한데 자살률이 많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만약에 너가 우울하다면, 근데 어디에서 우울한 거야? 장소에서 우울한 거죠. 근데 어떠한 장소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꽤나 만족하지 않는 곳에서 혹은 행복하지 않은 곳에서 우울하다면 너는 너 자신을 비교하게 되는 거죠. 어디에 비교하게 되는 거야? 너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어때 너는? 그쵸? 그렇게 별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공부 안 하는 거야. 내 주위에 있는 애들도 다 안 하고 별로 막 그냥 놀아. 그러면 나도 괜찮잖아. 뭔 말인지 되죠? 갑자기 이게 확 되죠? 그렇죠. 하지만 너는 상상할 수 있네요.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뭐가 얼마나 어려운 거야? 그쵸. 우울한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상상할 수가 있네요. 국가에서. 근데 어떤 국가에서? 모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얼굴에, 그쵸, 커다란 미소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 우울한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너는 상상할 수 있냐입니다. 여기에서 이 to 가주어 진주어로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해석하기 쉬우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일단 네모가루로 묶어볼까? 이렇게 하면 좀 해석하는 게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2번 형광펜으로 이 관계 부사 where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그쵸? 여기에서 where도 조심하고. 여기에서 where 관계 부사도. 문법 문제로도 나올 수 있고, 보통 이 지문은 빈칸 문제로 되게 많이 출제가 됐거든? 그래서 주제문을 살펴보면은 일단, 그래서 첫 번째 줄이죠. 우리의 박탈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궁핍한지에 대한 느낌이라는 것은 상대적이라는 거야. 절대적인 게 아니라. 내가 조금 우울해도 주위 사람들이 더 우울해 보이면 상대적으로 난 괜찮아 보이고, 내가 행복한데 주위 사람들이 더 행복해 보이면 상대적으로 나는 우울해지고. 그러니까 여기선 상대적이라는 게 포인트다. 상대적이라는 게.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해. 상대적이라는 게. 절대적인 거는 뭐야? 그쵸? absolute라는 표현이 있어요. absolute, 절대적인. 그 다음 상대평가, 절대평가 생각하면 좀 이해하는 게 쉽겠죠? 그래서 다시 여기를 읽어보면 이것은 관찰인데 어떤 관찰이냐면 명백하고도 탐구해보면 매우 심오하다고 하잖아. 그래서 그것은 설명하는데 모든 종류의 그렇지 않으면은 당혹스럽게 했을 관찰이라는 게 뭐야? 행복한 국가라고 했는데 그 국가의 사람들이 더 자살률이 높아. 그러면 어때? 당혹스러워. 행복하다고 했는데 왜 자살을 더 많이 하지? 그것은 바로, 그쵸, 그 박탈감. 그 궁핍함이라는 게 상대적이기 때문이라는 거다.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 다음에 3번 형광펜으로 지금 이 부분도 쳐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도 빈칸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리고 이 어순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는 1번이나 3번 형광펜 쳐놓은 부분은 전부 다 암기 좀 하세요. 너네 지금 워크북 없어서 땡자땡자 놀고 있지. 응.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른쪽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선생님이 이미지를 찾아놨는데 이걸 좀 밑으로 옮기자. 보면은 그쵸. 카운트레스 하면은 카운트가 세다라는 뜻이고 AS는 없다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얘가 지금 형용사로 셀 수 없이 많은이다. 얘들아, 셀 수 없는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이란 뜻이야. 셀 수 없이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그 얘들이 있답니다. 사례들이 있답니다. 무엇에 대한? 그 과학적인 발명품에 대한. 근데 어떠한 발명품이냐면 그쵸. generated, 만들어진 과학적 발명품이죠. 근데 어떻게? by accident, 우연히 되냐? 하지만 종종 이러한 우연들은 필요로 한답니다. 뭐를 필요로 하냐면 사람을 필요로 한대요. 근데 어떠한 사람이냐면 above average에서 평균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한답니다. 분야에서. 근데 뭐 하기 위해서? 그것을 interpret, 해석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서 it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this accident, 이러한 우연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 분야에서의 평균 이상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되냐? 하나는 근데 무엇 중에 하나냐면 더 잘 알려진 사례 중에 하나는 근데 무엇에 대한 사례냐면 협업의 사례죠. 근데 무엇에 있어서 일단 답 넣어서 하자. 내신이니까는. 그쵸? 답 4번이에요. chance and a researcher인데 chance 하면은 기회가 아니라 우연이란 뜻도 있고 researcher 하면 연구자겠죠. 연구자. 그 우연과 연구자 사이에 협업에 대한 더 잘 알려진 얘라는 것은 지금 주어랑 동사 뭐니까는 애들아 조심해라. 얘라는 것은 뭐래? 그쵸? 페닌슐린의 발명이랍니다. 이제부터 얘 들어줄 건가 본데 1928년이라고 이제 날짜 나왔죠? 1928년에 스코틀랜드의 생물학자인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휴가를 갔거든? 근데 약간은 케어레스맨, 부주의한 남자여서 플레밍은 놓고 갔어. 뭐를 놓고 갔냐면 bacterial cultures 하면은 bacterial 하면 얘 형용사로 박테리아의 라는 뜻이 있고 cultures 하면 밑에 나왔듯이 명사로 배양균이란 뜻이 있어요. 그 박테리아 배양균을 일부 박테리아 배양균을 그의 책상 위에 두고 간 거죠. 이걸 원래 어떤 뭐 냉장고에 넣어야 되나? 잘 모르겠네. 그가 그쵸 돌아왔을 때 휴가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곰팡이를 눈치챈 거죠. 근데 어디에 있는 곰팡이냐면 그의 배양균 중에 하나에 있는 곰팡이를 발견했답니다. 근데 뭐한 채로? 박테리아 프리 하면은 박테리아가 무료인 게 아니라 프리 하면 없는 이란 뜻이 있다. 없는. 그쵸? 박테리아가 없는 지역이 그것을 둘러싼 채로. 여기에서 이시 지칭하는 것은 역시나 뭐겠어? 그쵸? 이 원이겠죠. 원. 이 원을 지칭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냐? 원이 아니구나. 뭐야? 그쵸? 이 몰드를 지칭하는 거예요. 몰드 얘들아. 몰드.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얘를 봐봐. 그는 그의 배양균 중에 하나에 있는 그쵸? 곰팡이를 눈치챈 거야. 근데 뭐한 곰팡이인지 좀 위드가 부연 설명해 주는 거죠. 박테리아가 없는 그러한 부분이 그쵸? 곰팡이를 둘러싼 채로. 이게 뭔 말이냐면 보면 선생님 일단 이 사람이 알렉산더 플레밍 그 페닌슐린을 발명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곰팡이 이렇게 생긴 이게 페트리시디시라고 조금 이따 뒤에 나오는데 이런 거를 몇 개 그 책상 위에 두고 갔겠죠. 근데 다른 그 배양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여기도 전부 다 노란색이었던 거야. 여기도 전부 다 곰팡이가 다 쓰러져 있는데 한 배양균에만 왜 지워지냐? 뭐지? 여튼 한 배양균에만 뭐가 없는 거야? 그쵸? 이거 지워진 게 아니라 이거 티가 잘 안 나는 거구나. 이 한 배양균만 여기에 그쵸? 박테리아 프리 한 거야. 박테리아가 여기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신기했겠죠. 왜
그쵸? 배양균이 안 자랐을까 하고.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 곰팡이는 어디로부터 온 거였대? 그쵸? 페닌슐린 노타덤으로부터 온 것이었답니다. 페닌슐린 노타덤 종으로부터 온 것이었대요. 그리고 그것은 had killed 죽였던 거죠. 박테리아를. 어디에 있는 그 페트리시 디시 그 접시 위에 있는 박테리아를 죽인 것이었답니다. 이것은 그쵸? 럭키 운 좋은 코인시던스 우연의 일치였대요.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문장 삽입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문장 삽입 문제로 출제될 수 있다. 이 지금 분홍색 3번으로 친 게 어디에 삽입돼야 되는지. 사람에게 근데 어떠한 사람이냐면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그 박테리아가 없는 지역이라는 것은 그쵸? 이거 없다고 뭐 우리한테는 뭐 특별한 거 아니잖아. 지금 3번 형광펜 2번 형광펜 would have had죠. 보면 얘 뭐야? 그쵸? would have had 얘 뭐야? 그쵸? 가정법 과거 완료다. 가정법 과거 완료 얘들아. 가정법 과거 완료라서 얘가 실제로 뜻하는 건 뭐야? 그쵸? 과거 사실의 반대를 얘기하는 거고 그쵸?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하면 돼?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박테리아가 없는 부분이라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았을 텐데 그쵸? 하지만 플레밍은 이해했던 거죠. 뭐를 이해했던 거야? 그 곰팡이의 마법과 같은 효과를 이해를 했답니다. 결과로 나온 게 뭐야? 페닌슐린이었대. 이게 뭐냐면 메디테이션 약이죠. 근데 어떠한 약이냐면 카운트레스 또 나오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구했던 약이죠. On the planet 어디에 있는? 그쵸? 지구상에 있는. 그래서 지금 1번 형광펜으로 지금 쳐야 되는 부분은 어디냐? 그쵸? 여기 이 두 번째 줄이 나을 것 같아요. 이러한 우연이라는 것은 첫 번째 줄까지 치는 게 나을 것 같긴 하겠다. 이렇게 쭉 치자.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과학적 발명품들의 셀 수 없는 사례들이 있대. 즉 엄청 많이 우연히 과학적 발명품이라는 게 그쵸? 포인트는 우연이다. 우연히 만들어졌는데 하지만 그 우연이 즉 발명품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평균 이상의 지식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분야에서. 그래서 구체적인 예로는 그쵸? 뭐가 나오는 거야? 페닌슐린의 발견. 플레밍이 페닌슐린을 발견한 그러한 예가 나오는 거고. 되냐? 그래서 여기에서 이 around it에서 it이 지칭하는 건 몰드인 거. 이 몰드인 거.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 표현 나오는 거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전부 다 한 줄로 정리하는 거 시켜볼 테니까는 꼼꼼히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보면은 14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 14번도 출제가 자주 되거든? 보면은 이건 6월 지문이야. 17년도 6월. 보면은 그 꿀벌이라는 애들은 진화시켜 왔거든. 이볼브가 진화시키다 혹은 발전시키다 이런 뜻도 있다. 뭐를 발전시켜 왔냐면 그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스웜 하면은 집단이란 뜻이 있어. 집단 지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그쵸? 발전시켜 왔답니다. 근데 어떻게 한 채로? 그쵸? with죠. with 분사구문이거든. 여기에서는 아까 사실 이 위에 있었던 지문에서도 얘 with 분사구문으로 봐도 상관없어요. 아까 그 부분 있잖아. 그쵸? 이 부분도 with 뭐뭐 한 채로라고 해석했잖아. 박테리아가 없는 부분이 그 곰팡이를 둘러싼 채로. 뭔 말인지 되냐?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은 with죠. 목적어죠. 어디까지 네모가로 치면 돼? 경은아. 어디까지 치면 돼? 그쵸? 여기까지 치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커밍. 되냐? 2번 형광펜으로 이 커밍에 쳐놓고 별표 꼭 쳐놓으세요. 별표.
별표를 어디에 쳐야 돼? 여기에다 쳐줘. 여기에다. with 분사구문이니까 항상 이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의 관계, 이 네모가로 묶은 목적어랑 이 꼬부랑자리 목적격 보호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coming을 뭘로 바꾸면 안 돼? 그쵸? came으로 바꾸면 안 되는 거다. came으로 바꾸면 안 돼.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그 꿀벌들은 우리가 그 집단지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발전시켜 왔거든. 보면 여기도 왓쓰인 거 보이죠? 왓띠는 불완전하잖아. 콜, 미, 베이비. 지금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쵸? 지금 목적어가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얘는 수험 인텔리전스는 목적격 보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what이랑 that 고르라고 하면 what을 고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되죠? 그 꿀벌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집단지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발전시켜 왔답니다. 근데 일시백천만 5만 마리의 벌커스가 아니라 워커스 하면 여기서는 일벌이겠죠. 일벌 되냐? 일벌들이 근데 어디에 있는 일벌들이냐면 싱글 콜로니 하면은 한 콜로니 하면 군집이야. 한 군집에서 5만 마리의 일벌들이 coming together 모이면서 모이는 채로 근데 뭐 하기 위해서? 민주적인 결정을 make 만들기 위해서 혹은 내리기 위해서 되냐?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줄에서 하는 말은 벌들이 집단 활동한다는 거죠. 뭔 말인지 되죠? 그 벌집이라는 것이 crowded 하면은 붐비는 이란 뜻이죠. 봄철에 너무 붐비잖아. 그러면은 그 군집이라는 것은 스카우트 하면은 여기에선 정찰병이다. 정찰병. 그러니까 벌들도 각자 맡은 일이 있잖아. 벌 엄청 좋아해 모의고사가. 그러니까 벌과 관련된 이러한 직업 하는 일마다 나누어진 이런 표현 좀 가지고 가세요. 뭐 일벌이나 정찰병이나 그 군집들은 정찰병을 보내거든. 뭐 하도록? 새로운 집을 찾도록 정찰병을 보낸답니다. 만약에 어떤 정찰병이 동의하지 않잖아. 근데 무엇에 동의하지 않냐면 그쵸? 지금 on의 목적으로 where부터 hive까지 네모가로 묶으시면 돼요. 그 어떤 정찰병이 그들이 군집이 그것에 닿은 벌집을 지어야 하는 where는 모모한 곳의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 여기에 그 곳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쵸? 그들은 argue their case 하면은 뭐 경우를 따지다 이 정도 해석합시다. 그들은 그들의 경우를 따진답니다. 근데 어떠한 방식으로? 그쵸? 문명화된 방식으로. 근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문명화된 방식이 뭔지 모르니까 지금 콜론 오른쪽으로 또 예 들어주죠. 뭐를 통해서? Through dance of 그 춤을 통해서 되냐? 각각의 정찰병들은 performs 외글 댄스를 추는 거죠. 다른 정찰병에게 in an attempt to 근데 뭐뭐 하려는 시도로? 뭐 하려는 시도로 그러냐면 in an attempt to 하면 뭐뭐 하려는 시도로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 다음에 convince A of B 하면은 그쵸? A에게 B를 뭐 설득시키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them 그들에게 그들의 스포츠 메리트 하면은 장소의 이점 혹은 장소의 장점을 납득시키려는 시도로 다른 정찰병에게 외글 댄스를 춘답니다. 되냐? 여기에서 지금 댐이 지칭하는 것은 그쵸? 아들 스카우츠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더비죠. 더 비교급 주어동사 더 비교급 주어동사 나오면 우리 주어 나오기 전에 사선으로 그었잖아. 그쵸? 어디에서 한번 그으면 돼? 그쵸? 여기에서 그으면 되죠. 더 비교급이죠. 그 다음에 더 비교급이죠. 그 다음에 여기 주어 동사죠. 보이죠? 그 다음에 쉼표 나오고는 그쵸? 여기서 끊으면 더 비교급이죠. 그 다음에 여기 주어 동사 나오는 거 되냐? 그러니까 주어부터 해석하면 된다. 그 춤이 더 열정적이면 열정적일수록 그 정찰병들은 더 만족하는 거래요. 무엇과? 그 장소와 만족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는 그 벌집이 붐비면은 자기가 집으로 삼고 싶은 곳에 가서 춤을 겁내 열심히 추는 거죠. 마음에 들면 들수록. remainder 하면은 나머지죠. 나머지는 그 집단의 나머지는 뭐 하는 거야? 그쵸? 1번이죠. 답 일단은. 그들의 몸으로 투표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쵸?
분사구문이죠. 뭐 하면서? 그 장소로 날아가면서. 근데 어떠한 장소로 날아가는 거야? 그들이 선호하는 장소로 날아가면서. 그리고 합류하는 거죠. 그 댄스에. 뭐 할 때까지? 그쵸? 그 잠재적인 벌집이 오버컴 하면 여기선 이기다. 그쵸? 다른 모든 댄스들을 이길 때까지. 그쵸? 이웃의 다른 댄스들을 모두 이길 때까지. 그러니까 상상이 되냐? 일단은 문법적으로 중요한 것부터 칩시다. 우리 빈칸 오른쪽에 flying이랑 joining 얘 분사구문 두 개 병렬되는 거 뭐뭐 하면서로 분사구문 병렬되는 거 잊지 말고, 그러니까는 원래 벌집이 있었던 거야. 벌집이 있었는데 여기 벌이 너무 많잖아. 그러면은 스카우트 정찰병들이 이제, 그쵸? 나비 같은데? 여튼 정찰병들이 이제 다른 벌집들을 뭐 한 세 군데 정도를 찾는 거죠. 뭐 후보 1, 2, 3이 있어. 그러면 이 정찰병들이 보기에 자기가 좋은 선호하는 그런 곳에 가서 춤을 겁내 외길 댄스를 치는 거죠. 막 엄청 지칠 때까지. 그래서 누가 지쳐 떨어질 때까지. 그래서 계속해서 1번, 만약에 1번을 선호하는 정찰병들의 춤이 2번과 3번을 overcomes, 이겨버리면, 그쵸? 1번은 이제 다음 집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좋을 텐데, 그쵸? 만약에 congress 하면은 의회가 그들의 disagreement, 불일치를 settles, 해결을 한다면 좋을 텐데, 그쵸?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 국회의원들도 막 말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벌들처럼 몸으로 싸우면 좋을 텐데라고 지금 작가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가정법인 거 알죠? 만약에, 그쵸? if 나온 다음에 과거 동사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would 나오죠. 그래서 좋을 텐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가정법 과거고, 가정법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쵸? 현재 사실의 반대잖아. 현재 사실의 반대나 소망, 반대나 뭐 소망 같은 거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그쵸? 좋을 텐데라고 이 사람이 그냥 소망하는 거죠. 국회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춤으로 해결하면 좋을 텐데라고 얘기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내용은 어렵지 않죠? 그 벌들이 집을 정할 때, 다음 벌집을 정할 때 춤으로 의사소통한다는 게 이 글의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되고, 지금 3번 형광펜으로 맥락이 비슷한 단어들의 3번 형광펜을 쳐볼 건데, 중요한 건 그 벌들이 춤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한다는 거잖아. 즉 이게 뭐야? 민주적인 결정을 내리는 거잖아. 그쵸? 왜냐면 투표가 아니라 춤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이 작가는 그거를 문명화된 방식이라고 하고 있고, 이 문명화된 방식이라는 건 결국 춤을 통해서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는, 그쵸? 외글 댄스를 추는 거. 뭔 말인지 이해되냐? 이게 지금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된다. 3번 형광펜으로 친 게. 그 다음에 이 선택지도, 그쵸? 그들의 몸으로 투표하는 거. 지금 글을 여러 번 읽어보면서 선생님이 3번 형광펜 친 곳이 같은 맥락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뭔 말인지 되냐? 그리고 지금 주제문은 아닌데 지금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거 3번 형광펜이랑 헷갈리지 말라고 지금 이거 치는 거거든.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더 비교급 주어 동사 표현은 5년여고 수준에서는 주관식으로 출제될 확률이 높으니까는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쵸? 자신감 있는 그 리더들은, 지도자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그 기본적인 질문들을 물어보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지금 또 여기서 예 들어주는 거죠. 질문이죠. 근데 어떤 질문이냐면, 너가 embarrassed 하면 창피하다고 느낄지도 모르는 그런 질문들이죠. 그쵸? 근데 무엇에 대해서? 지금 about 뒤로 목적어가 이 knowing이라는 동명사잖아. 그쵸? 근데 동명사를 부정하려면은 동명사 이 왼쪽에 not이나 never 붙이는 거 잊지 마라. 되냐? 동그란 거를 여기서 한번 묶어볼까? 그 다음에 2번 형광펜으로. 얘 지금 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죠. 그러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 와야 되는 거 알죠? 너가 창피하다고 느낄지도 모르는 질문들이죠. 근데 뭐에 대해서? 이미 답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창피하다고 느낄지도 모르는 질문들, 그런 기본적인 질문들을 묻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너가 뭐 할 때? 어떤 걸 모를 때 명령문이다. 그것을 가능한 한 빠르게 받아들이답니다. 그리고 뭐 하래? 즉시 조치를 취하래요.
구체적으로는 그 조치가 뭐야? 질문을 하는 거죠. 보면 여기서도 quickly, 그다음 quickly 부사 나온 거 조심해라. 되냐? 왜냐면 여기에서는 지금 동사를 수식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사 형태 써야 되는 거야. quick이라고 쓰면 틀려?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너가 잊어버렸잖아. 근데 뭐를 잊어버렸냐면 누가 주지사인지 혹은 얼마나 많은 하이드로전 아톰스 하면은 수소 원자가 그 물의 분자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잊어버렸다면 quietly 조용하게 명령문 물어보라는 거죠. 친구에게. 하지만 one way or the other 동그란 괄호로 묻고 얘는 그냥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여튼 이런저런 방법으로 뭐래? 친구한테 물어보래.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병렬되는 건 ask랑 그쵸? quick and take 이렇게 되는 거다. 숨기는 걸 그만두고 그쵸? 조치를 취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면 물어봐. 애들이 선생님 욕 좀 먹으면 어때? 욕 먹고 배우면 되는 거지 말이야. 맨날 아는 척하고 앉아있고 말이야. 어? 아는 척이 아니라 아는 거라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점수를 보여주세요. 패러독시컬리 하면은 역설적이게도 너가 묻잖아. 기본적인 질문을 물으면 너는 보면은 지금 애들의 동사 형태 조심해라. will, be perceived. 지금 이게 한 덩어리라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럽다. 작문할 때 조심하라고 알려주는 거야. 너는 아마도 인지될 것이래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근데 뭐라고 인지되는 거야? 그쵸? 더 똑똑하다고 인지될 것이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오죠. end of ing. 결국 뭐뭐 하게 되다. 이거 기억나죠? end up in landfills. 기억나죠? 너는 결국엔 알게 될 것이랍니다. 훨씬 far, 어머니 facile. 훨씬 더 많이. 너의 인생 동안 너가 살아가는 동안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래요. 이러한 접근법은 우리가 좋아하는 커즈 A2 부정사네. 너가 더 성공하도록 만들 거래요. 너가 그쵸? 그랬었을 것보다. 여기서 빈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successful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엄청 중요하다. 여기 지금 head부터 여기까지 세모가루를 묶으면 돼. 얘 어떠한 형태인 거예요 지금? 그쵸? 얘 지금 도치되어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면 된다. 얘도 보면은 지금 would have been 나올 때부터 딱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 눈치챘죠? 못 챘어? 그 다음에 여기엔 지금 if가 생략돼서 지금 도치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얘 원래대로 복원시키면 어떻게 돼? 그쵸? 불러봐. if. 불러봐 소은아. if. 그 다음에 뭐 나오면 돼? 뭐 나오면 돼? 그쵸? you. 그 다음에 had. employed. 원래는 이거였거든. 그래서 지금 가정법 if, had, pp 나오고 would have, pp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if가 생략돼서 had, you로 도치되어 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얘는 너무 중요해서 빨간색으로 별표 2개 정도 쳐놓도록 합시다.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은 이러한 접근법이라는 건 너가 더 성공하도록 만들 것이랍니다. 너가 성공했었을 거보다. 근데 뭐 한다면? 너가 그 일반적인 practice 하면은 행동을 employed 사용했다면 성공했었을 것보다 너를 더 성공하게 만들어줄 거래요. 근데 이 일반적인 행동이라는 게 뭐야? 그쵸? 5번이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행동. 더 많이 아는 척 하는 거죠. 뭐보다? 너가 실제로 그쵸? 아는 것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행동이라는 건 아는 척 하는 거잖아. 일반적인 사람들이. 근데 그렇지 않은 게 너를 더 성공하게 만들 것이라는 거죠. 다시 이러한 접근법이라는 것은 너가 더 성공하도록 만들 거야. 미래에. 근데 무엇보다 너가 성공했었을 거보다. 만약에 너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아는 척하는 그런 일반적인 행동을 사용했다면 너가 성공했었을 것보다 이러한 접근법, 즉 기본적인 질문을 하는 접근법이라는 게 너를 더 성공하도록 할 거다라고 지금 얘기해주는 거다. 뭔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하라는 게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그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좋은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 그 훌륭한 선생님들은, 유능한 선생님들은 뭐 하는 거야? 그쵸? encourage, 장려하고 invite, 권유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강요하는 거죠. 뭐도록? 그들의 학생들이
false A2 부정사 보이죠? 그들의 학생들이 그러한 기본적인 질문을 하도록 강요를 한답니다. 되냐? 그래서 1번 형광펜으로 쳐야 되는 부분은 그쵸? 훌륭한 리더들은 기본적인 질문을 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하라고 이 사람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1번 형광펜으로 이 첫 번째 줄,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솔직히는 아니고 이 모든 명령문 있죠? 명령문 있는 부분이 사실 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령문이라는 거 자체가 어감이 되게 센 거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6번 질문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위에 가정법 많이 나오니까 그 가정법 좀 꼼꼼하게 공부해. 수능만만 같은 걸로. 수능만만으로 정리한 다음에 지문에 나올 때마다 보고, 지문 나오고도 까먹으면 다시 수능만만 보고, 이렇게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게 한 번에 이루어지진 않으니까. 우리는 완전히 responsive 하면은 반응하는 이라잖아요. 반응하는. 우리 완전 반응하거든. 근데 무엇에 반응하냐면, 우리가 인지하기에, 근데 누구를 인지하냐면, 지금 perceive의 목적어로 보면 되거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인지하는 것에 매우 반응을 한답니다. 보면 여기에서도 지금 what 나왔잖아. 그래서 뒤에 문장이 불완전한 거 보여? 그쵸? doing 뒤에 목적어가 없죠. 되냐?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에 매우 반응을 한답니다. 이것은 unconscious 하면은 무의식적인 기능이죠. 되냐? 이러한 무의식적인 기능이라는 게 돕거든. 근데 무엇을 돕냐면 우리가 그쵸? 빠르고 좋은 라이프 세이빙 하면 생명을 구할 결정을 하는 것을 돕는답니다. 역사를 통틀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하는 거를 보고 따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 지문에 이것에 대한 토픽이 처음 나온 건 아니야. 수특에도 나온 적이 있거든. 이번 20년도 수특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그 연구는 보여주는 거거든. 뭐를 보여주냐면 이 요인이라는 것이 how powerful,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준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면 우리도 따라하는 그런 요인을 말하는 거죠. 한 그런 practical experiment, 실용적인 실험은 실험이었답니다. 근데 어떠한 실험이냐면 그쵸? 수행된 실험이죠. 근데 어디에서 수행이 됐냐면 지금 여기에서 정확하게 구조 파악이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우린 일단 세모가로 묶자. 문법적으로는 틀릴 리가 없긴 한데 이거 해석할 때 약간 애매하긴 하거든. 여기서 where는 그냥 모모한 곳에서 이 정도로 해석하자. 모모한 곳에서 라고 해석합시다. 그래서 여기에 일단 2번 형광펜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where 자체로 부사절 접속사처럼 쓰일 때가 있거든. 보면은 지금 where를 검색을 했는데 보면 여기 부사 보이죠? 파란색 부사 접속사 보여? 모모한 곳. 그쵸? 모모한 경우. 그쵸? 그래서 지금 where는 여기에서 접속사로 봅시다. 접속사로. 아이 이거 진짜 이게 아직도 내가 잠깐만 이거를 그래 됐네요. 그래서 한 실용적인 실험이라는 것은 그쵸? 수행된 실험인데 근데 어디에서 수행됐냐면 호텔이 바라는 곳에서 수행된 실험이죠. 근데 뭐라고 바라는 거냐면 그들의 손님들이 투숙객들이 그들의 방에서 수건을 재사용하기를 바라는 곳에서 수행된 실험이랍니다. 보면 그들은 결정을 했대요. 그 몇 개의 사이언스 하면 여기서는 표지판 정도로 해석합시다. 표지판을 2개로 결정을 했답니다. 근데 첫 번째 표지판은 언급을 하고 있었던 거죠. 환경적인 이유를. 그리고 세컨드 두 번째 사인은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sad가 원래는 이 sad가 원래는 뭐뭐라고 쓰여 있다 이런 뜻이 있긴 하거든. 근데 우리 그냥 그쵸? 그 두 번째 표지판은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호텔이 end of year 하면은 연말이잖아. 연말에 laundry saving 하면은 세탁비를 savings 절약한 것. 세탁비를 절약한 것의 a portion 일부를
그쵸? 기부한다고 쓰여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표지판은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뭐를 보여주고 있냐면 대부분의 투숙객들이 그들의 수건을 재사용 있다고 보여주고 있었답니다. 적어도 한 번은 뭐 하는 동안, 그쵸? during their stay, 그들이 머무는 동안. 여기서 during에도 2번 연강펜, 특정한 기간이니까 되냐?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표지판 중에 어떤 것을 가장 반응을 했을까? 그치? 여기에서 지금 서프라이즈는 명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여기서 to는 전치사고, 그들이 놀랍게도 투숙객들은 반응을 했던 거죠. 가장 긍정적으로 무엇에? 세 번째 표지판에, 그쵸? 가장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답니다. 만약에 너가 뭐 하고 싶잖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잖아.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을 하도록 영향을 미치고 싶다면, 애들아 이거 중요해. few야. few니까 얘 부정으로 해석해야 돼. 거의 더 강력한 방법은 없는 거야. 뭐보다? 그 인상을 주는 것보다. 근데 어떠한 인상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너가 그들이 하도록 원하는 행동을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보다 더 강력한 방법은 없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이 가장 강력하다는 거야?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꾸고 싶으면? 그쵸? 다른 사람도 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너가 원하는 행동을 끌어내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너네 공부시키고 싶은 거야. 그럼 첫 번째는 공부해야 되는 이유, 니네 막 그런 거 나열해. 두 번째는 뭐야? 그쵸? 공부하면 내가 뭐 돈 준다. 세 번째는 뭐라고 알려주는 거야? 야, 니만 하네. 다른 애들 다 하고 있어. 했을 때 가장 강력한 방법이 세 번째라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을 봐봐. 이거 이해하면은 이거를 보려면 봐봐. 이해됐죠? 굳이 이거 최상급 표현인 거 알죠? 어이. 그러니까 너보다 더 예쁜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어. 너보다 예쁜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결국 너가 제일 예쁘다는 얘기처럼 여기도 더 강력한 방법은 거의 없어. 무엇보다? 인상을 주는 것보다. 결국엔 이 대시라는 인상을 주는 게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다.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근데 어떤 방법이었어? 다른 사람이 액션을 하고 있다는 인상이죠. 행동을 하고 있다는 인상이죠. 근데 어떤 행동이냐면 너가 그들로 하여금 하기를 바라는 행동을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는 인상.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1번 형광펜으로 이 사람이 얘기해주고 싶은 건 그쵸? 만약에 너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특정한 방법으로 영향을 미치고 싶으면 그쵸? 다른 사람도 그거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줘라. 그래서 여기를 1번 형광펜으로 치시면 되고요. 지금 3번 형광펜으로는 그쵸? 이 부분 매우 반응한다는 거죠. 그쵸? 지금 얘도 지금 사실 첫 번째도 똑같은 얘기라서 1번 형광펜 쳐도 돼.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제? 너는 매우 반응을 한다는 거야. 너가 인지하기에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에 매우 반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면 너도 하게 된다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지문 쉽지 않으니까는 꼭 여러 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